어, 안녕하세요. 영양제 상담 전문 약사 김지한 약사입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 알려드렸던 골고루 먹어라. 이거 굉장히 제가 피드백을 많이 받았는데요. 그 영상을 찍은 뒤에도 오늘은 제가 이번 주에 굉장히 재밌는 어떤 피드백도 있었고 그거에 대해서 오늘 또 인사이트를 주기 위해서 제가 오늘 영상을 찍게 되었어요.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것도. 저번에는 우리가 체질적인 관점에서는 여러 가지 관점에서 뭘 먹어야 되냐 이거에 대해서 설왕설래를 하지 말라 이거였는데 오늘의 포인트는요 내 몸에 맞춰서 정확하게 왜 영양제를 먹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오늘 1화 두 가지를 알려드릴 거예요. 첫 번째 경우는 이번 주에 알려주는 아주 따끈따끈한 경우고 두 번째 경우에는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일인데 두 개 다 일맥상통하고 반드시 오늘 알고 가시길 바래요. 자, 제가 체질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하는 거, 하면서도 하지 않는 거, 왜 이 말씀을 하는지 제 블로그와 제 강의를 계속 듣거나 또는 제 영상 또는 저랑 오래된 관계에 있으신 이 단골분들은 다 이해하고 계실 건데요. 정확하게 쓰는 게 왜 중요한지 오늘의 사례를 통하면 딱 떨어집니다. 자, 이번 주에 있던 사례는요, 저랑 이제 상담을 하시는 이제 타 지역 분이신데, 그분의 아들 이야기예요. 아들 상담을 의뢰하셨는데, 아들이 항상 고등학생인데, 수험생인데 굉장히 맨날 피곤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어떤 게 나왔냐면, 아들을 어릴 때부터 녹용을 먹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의 귀사지라든지 얼굴 사진만 딱 받아서 봤는데, 이 아이를 보고 저는 이미 사실 답이 나와 있거든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야기를 꺼낼 때는 그냥 꺼내는 게 아니고 모든 게 계산이 돼서 확인 작업만 하는 겁니다. 제가 그 어머니한테 그랬어요. 아들이 녹용을 먹고 좋았어요? 딱 그런 얘기 했더니 아들이 그냥 비실비실하고 해서 어찌저쩌고 하면서 이야기를 이제 스토리를 꺼내시는 거죠. 그래서 녹용을 어릴 때부터 먹였고 그리고 시어머니께서 녹용을 이렇게 자꾸 먹였다. 제가 첫 마디로 뭐라고 했냐면 이 아이는 열이 많아 소위 말하는 열이 많은 아이인데 이런 경우에 맞지 않는 게 들어오면 어떻게 되면 열과 압이 몸에 더 많아져 가지고 인삼을 먹고 불편한 사람들의 증상처럼 코피가 터지거나 여러 가지 불편하거나 뒤집어지거나 여러 가지 안 좋은 현상들이 나타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전화 통화를 했는데 그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그 어머니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약사님 그 얘기를 하시니까 사실 저희 아이가 어릴 때 녹용을 먹고 갑자기 코피가 엄청 흘렸어요. 그래서 녹용이 너무 효과가 좋아서 또는 약발이 너무 세서 이게 너무 효과가 좋으니까 약을 줄여야겠다. 용량 문제인 것 같아서 그 녹용을 조금 양을 줄여서 계속 먹였거든요. 이런 멘트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아이한테는 녹용이 전혀 맞지가 않아요. 그리고 필요하다 하더라도 지금 필요한 상황이 절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아이의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었거든요. 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이 아이가 살도 잘 안 찌고 밥을 정말 깔짝깔짝 먹고 소화가 안 돼서 너무너무 괴로워한다. 하여튼 우리 아이는 입이 너무 짧아요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제가 그 아이 얼굴을 봤잖아요. 사진을 딱 봤는데 얼굴 꼴이라는 게 있어요. 이 꼴도 무시하시면 안 돼요. 제가 모든 학문을 복합적으로 보는 이유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어느 한 분야에 정말 잘 보는 이 귀경나를 이렇게 있어도 저는 절대로 그 하나를 퉁치지 않는다고 저번 시간에 말을 했죠. 이 영상을 보시는 선후배 약사들도 꼭 기억해야 돼요. 공부는 절대로 하나를 퉁치는 거 없어요. 그 끝을 달려서 대가가 되더라도 종합적으로 봐야지 확률을 조금이라도 올릴 수 있어요. 제가 왜 이런 말을 자꾸 하냐면 그 아이의 꼴을 봤을 때 이 아이는 절대 입이 짧은 애가 아니었거든요. 입술도 두툼하고 얼굴 상이라든지 절대 밥을 적게 먹을 아이가 아니에요. 근데 엄마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이런 경우에는 어디가 막혔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 중초라군요. 상중하로 나눴을 때 이 중간 쪽에 있는 말의 소화기에는 간, 위장, 비장, 췌장 다 모여있단 말이에요. 12장부터 소장, 대장. 이쪽에서 막혀버리면 소화에 관련된 기관들이 많기 때문에 당연히 소화가 안 되고 여기서 막혀서 내려가지 않는 거예요. 이런 현상을 각 학회마다 여러 가지 표현을 해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학문은 모두 통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 러브 뭐 여러 가지 프랑스어든 뭐 나온다 하더라도 다 똑같잖아요. 의미가 약간의 차이, 뉘앙스만 차이가 있는 거지.
하여튼 그 아이의 어머니한테 제가 이 아이는 잘 먹지 못한 아이가 아니고요, 막힌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녹용은 절대 맞지 않으니까 끊으라고 했고 다시는 먹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서 영양제를 재구성해가지고 이 아이한테는 지금 필요한 게, 엄마 입장에서는 아이니까, 학생이는 엄마한테는 아이잖아요. 그리고 성장기 아이니까 여러 가지 복합적이 있는데, 키를 성장할 때는 이 아이의 포인트는 신장, 그러니까 신장 영양제 개념요, 양방적으로 하면 부신이에요. 왜냐면 부신 호르몬이 성장 호르몬을 빵빵하기 때문에 실제로 애들이 키가 크는 거고, 이 아이의 소화 상태는 이 중추에서 막힌 거기 때문에 간을 뚫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소화액이 빵빵 나오게 담즙을 열어주는 거고요. 그리고 이 아이한테 열성을 조절할 수 있는 삼이라든지 녹용 같은 건 절대 금물하고, 아까 말했던 그 포인트로만 딱 주게 해줬어요. 그리고 제가 이 사례를 사실은 블로그에 한 달 전에 올렸어요. 그리고 제가 그 끝에다가 글 보시면 뭐라 했냐면, 이 아이의 경우에는 사실 답이 다 보인다고 얘기가, 제가 거기다가 이미 애언을 하듯이 한 달 전에 써놨어요. 왜냐하면 저랑 상담 받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한테 직접 상담 오셔서 하시든 전화 상담 하시든 간에 제가 미리 확언을 던질 때가 있어요. 왜냐면 보이는 건 보인다 말해요. 그리고 10년간 7,000명 넘는 상담을 하면서 보인다고 말했어요. 틀린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왜? 논리적으로 컴퓨터로 계산할 때 떨어지든 간에 모든 것이 딱딱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외부적인 아주 충격적인 변수, 사고가 나거나 어떤 천재지변 같은 어떤 말 그대로 자연에서 어떤 것이 일어나서 영향을 주지 않는 이상은 절대 틀린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 글에도 제가 분명히 이 아이는 이대로 나타날 거라고 어디 두고 봅시다 이렇게 제가 호언장담했는데, 이번 주에 했던 말, 그 어머니께서 우리 아이가 이렇게 먹고요, 약사님, 밥을 너무 잘 먹어요. 1년에 몸무게도 1kg 찔까 말까 한 아이였는데 한 달 만에 2.5kg가 쪘고 밥을 정말 잘 먹어요. 근데 제가 또 질문하겠죠. 밥만 잘 먹으면 이게 폭식증일 수 있으니까 소화도 잘 됐던데, 맞아요 약사님, 밥을 너무 잘 먹는데 소화가 안 된다고 말하지도 않고 정말 잘 들어가요. 딱 떨어지죠. 얼굴 봐도 타고난 게 원래부터 잘 먹을 상이라 했잖아요. 잘 먹는데 이렇게 입이 짧다고 느낀 건 막힌 거라고. 그리고 아이가 피곤도 덜 할 거 했던 게, 피곤도 덜하고 보통은 지쳐서 아이가 비시비시 거리는데 그런 현상도 다 사라졌어요. 자, 말했던 것처럼 나타나죠. 그래서 저희가 그 어머니한테는 녹용을 이제 10몇 년을 이렇게 먹였더니 너무 아이한테 미안하다고 하는 거예요. 괜히 미안하다, 엄마로서 어떻게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뭐라 했냐면, 미안할 게 아니죠. 왜 엄마가 의도적으로 아이를 해치려고 한 것도 아니잖아요. 도와주려 했는데 못한 것 뿐이잖아요. 그리고 저한테 여러 가지 약국뿐만 아니라 한의원도 가고 여러 가지 했는데 다 이렇게 좋다 해서 먹였는데 다 실패를 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냐 그랬는데, 제가 이 말씀 드렸어요. 제가 유난히 그냥 잘 보는 겁니다. 왜 이 말을 하냐면, 이런 멘트도 사실 제가 약국에 상담하면서 정말 많이 들었어요. 올해만 해도 300명이 넘는 환자를 보면서도 그런 멘트를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지금도 저한테 상담 의뢰하신 분들은요, 그냥 간단한 경우가 있으신 분들 저한테 의뢰하지 않고요, 몇 년 동안 약국만 하더라도 4군데 5군데 돌아다녔던 분들이 다 실패라고 저한테 희망을 갖고 오셨던 분들, 다 똑같은 레파토리예요. 근데 그냥 유난히 제가 좀 더 잘 보는 겁니다. 그래서 잘 방향을 설정하는 것 뿐이고요. 여하튼 다시 본론 들어오면, 그 어머니께서 그러면 미안하다 하시는데, 제가 그랬어요. 이 아이가 만약에 30살 결혼 정년기가 됐을 때 비실비실하다고 또 녹용을 먹거나 이런 식의 레파토리를 펼쳤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이가 더 악순환이 됐겠죠. 그냥 저랑 만난 게 인연이 된 거고, 그래서 아이를 빨리 이렇게 방향 설정해 준 거니까,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이렇게 약의 방향이란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아이한테 미안해 하지 마세요. 나중에 만났으면 그것만으로도 나중에 더 악화될 수 있는데, 지금 미리 이렇게 방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뭐냐, 항상 약을 쓸 때는요, 물질이라는 건요, 본인과 맞는 그 궁합의 방향이 있고요, 정확하게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저랑 상담을 하시는 이유 중에 가장 고마워 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끝나고 나면은 약사님 덕분에 제가 수십 년간 있었던 그 고민들이, 정말 궁금했던 것들이 많이 씻겨져 내려갔다, 정말 얹혀있던 것들이 내려갔다. 제가 이런 내용을 한 2년 전부터 정말 많이 들었어요. 상담을 할 때마다, 상담하고 나서 결과값도 중요하지만 상담을 했을 때
한 20년, 30년 동안 이 안에 있던 그 답답함과 그 고민, 아무도 이 얘기를 해주지 않았던 것, 또 얘기를 해줬는데 누군가 혹 시원하게 답을 안 해줬던 거, 이런 것들이 이렇게 사라졌다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는데, 유난히 몇 년 전부터 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 어머니 같은 경우는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이 아들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아까 말했던 그 경우로만 쭉 가면요, 아이는 알아서 키가 크고요, 지금 수험생을 했잖아요. 알아서 성적도 잘 나옵니다. 왜냐면 피곤이 덜하거든요. 물론 이제 공부할 의지가 있어야겠죠. 의지가 없는 아이한테 괜히 공부를 강요하는 것도 저는 솔직히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각자의 재능은 따로 있잖아요. 아시다시피 뭐 꼭 공부만 재능인 건 아니잖아요. 운동도 있고 미술도 있고 여러 가지 분야가 있기 때문에 사실 공부도 재능이라서 본인이 타고난 재능을 펼치는 게 중요한 거라서 물론 그 아이한테도 분명히 있을 거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건강하게 잘 자라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 꿈나무들이니까. 이런 점이 있었어요. 이게 이번 주에 있었던 사례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오래전 사례도 이제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으니까, 이것도 되게 오래된 게 8년 정도 됐어요. 이거는 블로그에 글이 없어요. 왜냐면은 제가 올해 위주의 사례만 올리기 때문에. 근데 왜 기억이 나냐면 그 당시에 8살 꼬마 아이였어요. 제가 올해 블로그 하기 전에는 전부 다 100% 소개로만 저희한테 약국에 오셨거든요. 이분이 광주에서 선운지구라는 곳에 사시던 분이었는데, 그 지구가 쉽게 말하면 광주 위치에서 저는 북구의 끝에 있어요. 담양 경계선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북쪽이에요, 완전. 근데 그 선운지구라는 거는 나주하고 인접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완전 남쪽 끝이에요. 그러니까 뭐냐, 저희 약국에서 최소 차로 30분, 40분이 넘게 걸리는 거예요. 그것도 순환도로를 탔을 때만. 근데 의뢰의 이유가 뭐냐면 8살 아들의 아토피가 심한데 누가 소개를 해줬다, 저한테 한번 가서 상담을 하라고 이렇게 오셨는데, 그 아이의 얼굴, 그때 상황이 아직도 기억나는 게, 그 8살 어린 아이가 얼굴이 혈색이 하나도 없어서 정말 백지장 같았어요. 핏기가 하나도 없는 얼굴이었어요. 그래서 엄마랑 이제 상담을, 이제 아이가 어리니까 결국 엄마 입을 통해서 분석을 하는 거잖아요. 그 당시엔 제가 체질도 몰랐고 오직 문진만 했어요. 그래도 그 문진을 했을 때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머니가, 우리 아이가 면역이 떨어진 것 같아서, 이렇게 혈색 보시면 아시다시피 약사님도 보시기도 안 좋으니까 제가 홍삼을 항상 달여서, 또는 선물 받은 거나 홍삼을 일부러 좋은 걸 정관장 같은 데 사가지고 3년을 먹였어요.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제가 1시간 동안 분석을 하고 났을 때 이 아이는 쉽게 말하면 절대 홍삼을 먹으면 안 되는 아이였어요. 제가 그래서 그분한테 뭐라 했냐면, 이 아이는 홍삼이 맞지 않아요. 홍삼을 먹으면 오히려 문제가 더 커지고요, 반대로 가야 돼요. 예를 들면 이 아이는 서쪽 방향이 맞는 아이인데 지금 어머니가 하시는 방법은 다 동쪽으로 가고 있어요. 우리가 어찌됐든 방향이 맞아야 되는데 지금 서쪽으로 가야 되는 사람한테 목적지가 동쪽으로 계속 가고 있으면 아무리 비싸고 좋고 비행기를 타든 뭐든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딱 이렇게 비유를 하고, 반대쪽 방향의 영양제를 쓸게요 하고 2달분을 드렸어요. 근데 제가 그 8년 전 문자를 아직도 갖고 있거든요. 카톡으로 2주 뒤에 뭐라 하냐면, 약사님, 저희 아이가 혈색이 바뀌었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한 달이 지났을 때, 약사님, 저희 아이 입술이 빨갛게 원래대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아토피도 줄었어요. 제가 2달분 드렸잖아요. 2달분을 먹고 났을 때 뭐냐면, 약사님, 저희 아이 아토피가 80% 이상 좋아졌어요. 감사합니다. 이게 저한테 아직도, 제가 그 카톡을 지우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있어요. 그 뒤로 그분은 영양제보다 이제 관리가 필요하니까, 아토피 애들은 함부로 이렇게 계면활성제 들어간 거 쓰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성분이 빠진 좋은 보습제랑 제가 약국용 전용을 줬어요. 그래서 그것만 택배로 받아서 계속 바르겠어요. 그렇게 2년 정도 관리하고 이제 다 좋아졌다 해서 이제 그 뒤로 이제 가셨던 분이 계세요. 제가 여기서도 말했을 때 포인트가 있겠죠. 뭐가 좋아? 녹용이 좋아? 홍삼이 좋아? 이건 맞는 사람이 있고요. 이렇게 뭔가 병증으로 나타났을 때는 아예 정확하게 써야 됩니다. 이렇게 아예 다른 결과가 나타나요. 그래서 정확한 개념으로 가야 되고 정확하게 써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궁금하신 게 있을 거예요. 또 그럼 녹용하고 홍삼 좋다는데 맞는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그걸 반드시 써야 되는 경우가 있고, 그런 체질이나 그런 상황들이 따로 있어요. 그 사례는 제가 또 다음에 얘기해 드릴 거예요. 사실은 블로그에 이미 힌트가 있긴 하는데 유튜브는 또 유튜브니까 그거에 대한 내용을 제가 다음 편에 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약사님들 중에는
그 항상 제가 말했지만 사고의 유연성과 더불어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생각을 하면서 기준으로 갖고 있어야 된다고 제가 누누이 강조하니까 그걸 여러 가지 염두에 주셔야 돼요. 특히 저희 아까 말 첫 번째 사례했던 그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인삼이 맞지 않은 분인데 제가 인삼이 들어간 뭐 영양제를 같이 줬어요. 그랬더니 약사님 저한테 인삼이 맞지 않다고 하셨는데 왜 인삼이 들어간 걸 주세요? 그랬더니 제가 그랬죠. 단순히 인삼만 들어가서 본인한테 안 맞지만 다른 게 플러스 되면 약효는 달라집니다. 초반에 이분이 두통이 심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1, 2주 만에 모든 게 사라졌다 했어요. 그래서 너무 몸이 좋아졌다. 자, 왜 이야기를 꺼내냐면 어떤 물질을 어떻게 쓰냐에 또 달라지고 어떤 조합에 또 달라집니다. 이야기를 들으면 복잡해, 너무 힘들어, 그죠? 그래서 전문가한테 가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저희가 계속 공부하고 고찰을 하는 것들도요, 약사님들도 이거는 몇십 년을 해도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래서 계속 공부하고 또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약사님들 중에도 제가 이런 얘기 이제 후배들한테 해주거나 선배들 중에도 자꾸 물어보면 이렇게 얘기해주면 어렵다 하시는 분도 있죠. 당연히 어려운 거죠. 어려운 내용이니까. 근데 저희 전문가들은 뭐냐면 공부의 끈을 놓으면 절대 안 돼요. 왜? 그게 천직이니까. 그리고 이 영상을 제가 말하는 목적도 뭐냐면 이걸 어차피 그 본인들 하실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약의 방향이 중요하다는 포인트, 요 정도만 아셔도 깜짝깜짝 놀라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상담을 하는 겁니다. 여튼 근데 이제 이런 상담을 하려면 저한테 꼭 1대1 상담을 요청하셔야지 그냥 대충 하시면 제가 분석이 안 됩니다. 우선 그 점도 알고 계시고요. 그리고 저한테 하여튼 1대1로 뭔가 상담 요청하시려면은 제가 고정 댓글에 있는 그 카톡을 통해서 하시면 되고, 블로그에 있는 사례라든지 보시고 저한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제가 또 다른 인사이트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에 봐요.